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월요일 시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오늘 시장 되게 궁금했었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 강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또 나름 굉장히 지수가 많이 올라 있어서 이 지수 부담 때문에 어떻게 될까 시장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지수 부담 좀 받았어요. 아침에 시작은 강하게 했지만 그 강세를 계속 버텨내지 못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냥 보합 내지 강보합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14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3,717억을 팔고 개인이 3,793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재미난 게 금융투자가 1,193억을 순매도했고 연기금이 1,931억. 그러니까 오늘 기관이 순매도한 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다 한 거예요. 그거를 개인이 3,793억 받았다.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 얘기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그냥 한 600원 빠진 정도로 오늘 끝났다. 코스닥은 기관이 977억 팔고 개인이 979억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 129억 정도 샀으니까 별 의미 없고, 환율은 1204원 80전, 그러니까 2원 30전 또 강해졌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는 수직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했는데 우리 원화는 계속해서 강세로 달렸다. 2원 30전이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오늘 특이하게 보여지는 게 코스피 200 현물 지수가 290.77, 선물이 290.70. 그래서 다시 현물이 선물보다 비싸지는 아주 근세한 0.07이지만 백오데이션 상태가 오늘 된 상태로 끝났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금융투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틀 사이에 1조 7, 8천원을 막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6월 11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의 청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지난주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한 것 같고. 또 연기금은 좀 파는 게 이해가 되죠. 이 지수에서는 좀 팔아야 돼요. 연기금 내부 규정이 아마 그 포션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 내부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오르면 그 포션을 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왜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해서 30% 현금화하십시오 이러면 300만 원 현금화 되면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1,5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더 해야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이치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왔는가? 그러면 왔다면 이 조정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해 주시는 삼성전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몇 가지 대표적인 한 서너 가지 상황을 놓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시면 이렇게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방송하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안 한다고 제 거 보신 그 친지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구독 좋아요 계속 눌러달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 얘기 안 하냐? 저 합니다. 여러분 저도 눌러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백만개미 방송은 무슨 그 돈을 이렇게 해서 하는 무슨 회원제나 별도의 VIP 특화된 카페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40몇 년 동안 증시에 있다가 은퇴한 그것으로서 그 수치 분석, 기계적 분석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주식시장의 숨결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치 분석, 기계적 분석은 여러분들 자료 많잖아요. 그거 보시고 대체적으로 어떤 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정리만 하신 다음에 시장의 숨결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좀 이 방법을 공유하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제 생각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적인 종목 같은 거 이렇게 잘 안 하고 대표적인 종목을 많이 들어서 말씀을 하잖아요. 뭐 필요하면 뭐 저도 뭐 이 바이오 쪽에서도 이렇게 흔적 안 나고 조금 하면서도 잘 가는 종목 개인적으로 사갖고 있지만 그런 거를 얘기할 수는 없죠. 뭐 만약에 정말 100만이 아니라 그냥 한 10만 정도 구독자가 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도로 말씀드리죠. 그때가 되면은. 근데 뭐 지금 시장은 대표 종목 가지고도 돈 잘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증시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지금 증시가 참 좋다. 투자 환경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증시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증시로 돈이 엄청나게 왔어요. 여러분 그 자료 보잖아요. 예? 고객 예탁금, 또 CMA에 있는 거, 또 시중의 부동자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상당 부분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건 맞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인 작년 4, 4분기부터 돈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하던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가 왔어요. 의뢰가 온 게 아니라 문의가. 그분들은 의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문의를 합니다. 이제는 주식시장인 것 같다. 왜냐하면 돈은 눌러놓으면 3개월을 못 참는다. Money never sleeps. 그죠? 돈은 쉬지 않고 잠잘 때도 늘어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돈은 딱 끼고 있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도망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를 진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게 코로나로 한번 탁 이렇게 싸게 내려주니까 왁 들어와서 이게 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셀러리맨, 그 다음에 뭐 주부, 뭐 어쨌든 뭐 건전하게 가계 자금을 좀 가계의 잉여재화를 좀 늘려보자 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아파트 뭐 갭 투자 하던 분들도 있고 뭐 어째서 아무튼간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 주식시장 처음 들어오면 투신이나 투신 상품이나 이렇게 해서 펀드에 간접 투자를 한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오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나라 펀드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뭐 이렇게 수익을 제대로 못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쟤네한테 맡기니 그냥 내가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ETF까지 직접 막 하고, 그 미국 주식도 사고, 지금 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개미 투자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바뀌어진 방향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지금도 인버스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제 경험이라면 이 때려서 먹는 거잖아요. 그거는 확인 사살할 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프로 영역이 아니면 인버스 갖고 돈 벌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뭐 고버스 걸었던 분들은 많이 손해난 분도 사실 계세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자금은 두 가지 이유로 주식시장은 못 떠나요. 하나는 깨져서 못 떠납니다. 딴 사람들은 그동안 이렇게 벌었다는데 왜 나만 깨져? 나 이거 우리 하는 말로 반가이 안 하면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내가 3개월에 몇십 프로를 버는데 이게 무슨 아파트에서 이렇게 빨리 벌겠느냐. 이거 여기서 나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래서 못 나가요. 그 짜릿한 맛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던 이 자금이 쉽게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다. 게다가 정부가 자꾸 여러 그 방법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은 계속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울처럼 현재 보고 있는 미국 시장.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미국 시장부터 체크를 하지만 이 미국 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이랑 달리 굉장히 올라오던 차에 코로나 당하고 V자 반등하고 했는데도 계속 가요. 계속 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거 좀 심하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갑니다. 왜?
저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실업률 통계 수치가 조금 잘못됐대잖아요. 그런데 뭐 3월도 그렇고 뭐 4월도 그랬고 뭐 5월도 근데 좋은 쪽이잖아 어쨌든 간.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아랑곳도 안 해요. 아 괜찮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의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다 현재.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상 코멘트 했어요. 이게 대통령인지 증권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이 항공주 판 거는 워렌 버핏의 실수였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첫째는 되게 시장에 증시에 관심이 많거나 두 번째는 이게 선거 전략이에요. 주가가 올라야 돼. 그러면 아주 그 공화당을 미국에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한번 보시면 우선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고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강남이. 근데 아무튼 부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사 그리시는 플랜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나 오래된 부자들이죠. 또 패커라고 그래서 이 소 엄청나게 소 기르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석유 채굴 하는 쉐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고정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미국 공화당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좋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 그래서 별로 11월까지 주가 빠지는 거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율입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가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반등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뭐예요? 이온 30전. 1204원 80전. 이온 30전 원화가 더 강해졌어요. 물론 이온 30전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화는 계속 강세 기조를 가고 있다. 이게 이제 1200이 깨져서 1100을 가냐 안 가냐 이제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세 가지를 보면 지금 시장이 조정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폭은 깊을 수가 없다. 밀리면 바로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좀 편안하게 장을 보는 게 좋지 않냐. 그럼 이 시장이 어떤 흐름을,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순서를 매겨서 윤회를 했느냐. 요걸 한번 짚어보자. 첫 번째는 기술주예요. 기술주 이제 언택 바이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미래지향적 꿈을 사는 그런 게 이제 먼저 출발했어요. 미국 시장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세트 메이커, 뭐 장비, 뭐 컨스트럭션, 그 다음에 금융, 뭐 이런 일반 주식, 집밥 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톤 터치를 했고, 그 와중에 아니 저것들은 옛날에 우리랑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저렇게 올라가? 우리 좀 올라가. 이게 이제 스몰캡이죠. 그래서 이제 스몰캡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스몰캡이 굉장히 이게 텀을 짧게 줘요. 스몰캡은.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쉽게 보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대중이 원없이 사고 원없이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그냥 주식입니다. 그냥 주식.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주식. 그냥 이렇게 버려뒀다가 보니까 쟤 싸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은 그 굉장히 위험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수를 쓰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일단 살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나가 자빠질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대표적인 게 항공주죠. 항공주 가진 분들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막혀서 못 다니고 막 하는데도 정부가 뭐 지원한다 이러니까 또 팍 해서 오르고 그래요. 미국은 이제 락다운이 풀렸어요. 락다운이 풀리니까 막 미국은 멀잖아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어디 갑니까? 한국에서 제일 국내에서 제주도 가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50개 주가 막 왔다 갔다 뉴욕에서 하와이도 가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굉장히 빨리, 왜냐면 항공사라는 게 사람만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단순 지원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
국제 간에 그게 이제 열려야 되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근데 뭐 제가 일반 그냥 주식, 뭐 잡주,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식은 잡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삼성전자도 내가 샀는데 나 못 먹여주면 그게 잡주죠. 나한테 수익을 주면 그게 우량주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다만 막 사지 말자 아무거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계속 뺑뺑 돌고 있어요. 근데 뺑뺑 돌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놈 다시 들어가는 거 되게 찜찜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격 편차를 뚝 줘서 많이 떨어져서 이건 충분히 싸다라고 느끼기 전에는 들어갔다 나온 놈 또 들어가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잘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정은 얇게 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종목이 좁혀져요. 거기에 뭐? 실적하고 성장성이 동시에 꿈과 실적이 같이 있지 않은 종목은 잘 선택하려고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거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우리가 실적을 체크하는 시즌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성장을 같이 갖고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점점 압축되어 가니까 우리도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짜야 된다. 이런 말씀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드리고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그럼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삼성전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를 막 이틀 동안 1조 7, 8천억씩 사재 끼는 그런 거는 그건 외국인이 아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아니다. 이거 금융투자가 한 거다. 이거는 분명히 6월 11일 만기하고 만기에서 그 청산거래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백오데이션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좀 내일도 재밌어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현물하고 선물을 막 섞어서 리스크 해칭하고 뭐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한번 보시자고요. 그 외국인이랑 어떻게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뭐 잘 실속만 챙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움직인 거예요. 삼성전자가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600원 빠졌잖아요. 600원 빠져서 54,900원. 참 이도저도 아닌 가격에서 이제 딱 멈췄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이거를 굉장히 싸게 샀다. 4만 몇천 원에 사서 뭐 관계없다. 그리고 뭐 나는 강심장이다. 그리고 나 이달 말에 뭐 그거 판 돈 필요하지도 않고 이러면 그냥 가십시오. 강심장은 그냥 가져가세요. 물론 뭐 이건 제가 포트폴리오 상의 삼성전자만 하는 거지 100% 삼성전자만 갖고 있다. 이거는 좀 아니고요.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나는 그거는 아니고 나는 그냥 이익을 따박따박 모아가는 스타일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매도하세요. 이익이 난 건.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손해야. 이익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한 사람. 그런데 포트폴리오에 100%가 삼성전자야. 꽉 쟁겨놨어요.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렇게 사 있는 건 이건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짜여진 분들은 굉장히 조바심 나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주식 투자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걱정되시면 줄이세요. 한 70%. 일부를 매각해서 현금을 좀 보유하세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상에 현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잘 보여요. 근데 꽉 막혀 있으면 그냥 맨날 모바일 열어서 자기 종목만 보는 거예요. 딴 종목이 뭐가 어떻게 시장 돌아가는 거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자꾸 여기 몰입하게 되니까. 그러려면 자기가 돈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서핑을 하게 돼요. 오늘 뭐가 올랐나? 얘는 왜 이러지? 뭐 이렇게 되면서 자꾸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근데 100%가 갖고 있는데도 손해다 해도 불안하다 그러면 일부 정리하셔라 이거예요. 그거
정리했던 돈으로 그 다음에 제대로 종목 잘 찍어서 그게 빨리 가면 또 그때 또 삼성전자 다시 나머지 70%가 잘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삼성전자를 편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서 잘 선택을 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시장의 숨결을 가능하면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